총리님, 네. 소득주도 성장 제가 교과서에 본 적이 없어요. 세계에서 성공한 사례도 못 봤습니다. 조금 전에 임금주도 성장이라고 직접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참에 소득주도 성장이 어떻게 해서 저소득층의 소득도 높이고 일자리도 늘리는지 국민들께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네, 소득주도 성장은 크게 보면 세 개의 바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가계의 소득을 올라가도록 도와드리는 것, 그 다음에 의료비를 포함한 가계의 지출 부담을 줄여드리는 것, 그리고 가계가 불행을 겪게 됐을 때 받쳐드리는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것, 이 세 개의 바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소득층 소득 올리고 일자리도 늘었습니까? 소득이 올라간, 말하자면 임금이 올라간 근로자들도 분명히 계십니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명함이 있습니다. 그런 정책으로 인해서 일자리로부터 배제된 분들도 계시고요. 그래서 그것은 저희 정부의 크나큰 과제다, 이렇게 일자리 한번 있습니다. 보시겠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일자리 정부 선포하시고 일자리위원회 수석, 일자리 상황판까지 내거셨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발표된 1년간의 고용 통계는 그야말로 참사 수준이었습니다. 9월 고용 동향은 더 나빠져서 마이너스로 갈 전망이 우세합니다. 전임 정부에서는 매년 36만 개씩 늘렸습니다. 이 정부도 첫 번째는 금년에 32만 개 늘어날 거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18만 개로 줄어를 발표했는데 실적은 3천 개, 정확히는 2,500개로 떨어졌습니다. 이것도 정부가 세금으로 17만 3천 개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그렇지, 안 그랬으면 마이너스입니다. 민간에서는 17만 개 줄어들었어요. 2016년에는 민간에서 23만 개의 일자리 만들었습니다. 작년에도 9만 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17만 개가 줄어들었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최저임금 관련 업종 3개에서 32만 개가 줄었습니다. 이거 안 줄었으면 32만 개 늘어나는 겁니다. 편의점, 골목 가게 등 도소매에서 12만 3천 개, 음식 숙박업에서 7만 9천 개, 경비원, 청소용역, 시설관리 등에서 11만 3천 개 줄어들었습니다. 고용 사정이 이런데 최저임금 영향이 아닙니까? 체질 개선해가는 과정의 네, 성장통입니까? 아니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우선 고용에 관해서는요, 인구 구조가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취업자 증감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고용률의 추이와 실업률의 추이도 함께 보는 것이 옳겠다는 판단을 가지고 있고요. 조금 전에 제시하신 여러 통계,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의 영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그 모든 것이 최저임금 탓이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최저임금 관련 업종에서 32만 개 줄어들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또 연령별로 한번 보십시오. 네, 예를 들면 외국 관광객의 증감과도 관련되는 그런 업종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산업의 중추 세대인 30, 40대의 일자리가 24만 개 줄었어요. 그리고 일선에서 물러나야 될 65세 이상에서 16만 매가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이게 고용구조의 체질 개선입니까? 그러나 우리 경제가 저임금과 노동자들의 혹사 위에서 불균형 성장 또는 소득 불평등의 확대 체제를 유지해 왔습니다만 그것이 언제까지 지속 가능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런 지체된 변화가 지금 한꺼번에 몰려와서 부분적으로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인식하고 부분적이다. 있습니다. 언제 되면은 펴지죠? 네, 저희들이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언제요? 네, 제가 그 시기까지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빠를수록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데는 금년 연말, 어떤 데는 내년 상반기 좀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소득 정부의 기대는 소득 정부의 기대와 달리 소득도 하위 20%는 7.6% 줄어들었고 상위 20% 소득은 10.3%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전 정부까지 쭉 개선되어 내오던 소득 양극화도 10년 만에 최대 격차로 늘어났습니다. 이래 되니까 저소득층에서는 소득주도 성장이 소득이 도주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이건 어떻게 참으로, 표현하십니까? 참으로 아픈 대목입니다. 저희들로서도 매우 아프게 생각하고 있고요.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되고 특히 정책이 현장에서 어떻게 투영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좀 더 면밀히 관찰할 필요가 있다 하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근데 솔직히 얘기하면은 이렇게 된 데는 소득주도 성장의 첫 단추로 최저임금의 벼락 인상한 거 여기에 기인하는 겁니다. 2년 만에 30% 가까이 늘렸습니다. 독일, 일본, 미국 수준보다가 더 앞서고 있습니다. 총리님, 최저임금 속도를 업종, 규모, 지역에 따라서 유예하거나 탄력적으로 조정해야 된다, 재설계해야 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우리 최저임금과 관련해서 그 제도가 생긴 이래 꾸준히 제기된 쟁점입니다만은 현재까지 다수가 납득할 만한 대안을 찾지 못해서 단일임금제로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일임금제를 부분적으로나마 수정할 것인가 하는 건 좀 더 전문가들의 검토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꾸실 의사 없습니까? 어, 조정하실? 저희들로서는 현재 상태에서 차등 적용한다는 것에 따르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깊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영업 비롯해서 소상공인들이 최저임금보다 더 무서워하는 것은 근로시간의 획일적 단축입니다. 이것도 규모, 계절, 납기, 업종 좀 조정돼야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근로시간제는 여러 가지 탄력적인 장치가 붙어 있습니다만 기왕의 탄력 근로시간제의 확대 또는 업종별 특수성을 감안한 약간의 예외 인정 이런 문제들은 연내에 타결이 되길 바랍니다. 벤처업, 스타트업 하시는 데서 출시 앞두고 밤새워서 일해야 되는데 근로시간 규제 때문에 6시에 강퇴하는 이런 일 없어야겠죠. 네, 업종별로 현실에 맞지 않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님과 노무현 대통령님 때 경제수장을 지내신 세 분들의 고언을 보겠습니다. 공통적으로는 노동개혁하고 규제개혁해라는 얘기입니다. 제이노믹스의 자문위원장 지내신 박승하는 총재, 현 정부의 경제정책에 이념적 원리주의가 어른거린다. 최저임금은 7% 정도 계속 올리는 게 맞다. 업종에 따라서 차등을 둬야 된다. 규제개혁과 노동개혁 해야 된다. 진념 경제부총리도 경제정책을 실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산타크로스 정부 포기해라. 규제개혁, 노동개혁 해라. 이현재 부총리께서도 문제 있는 정책을 고집하면 국가는 나중에 반드시 큰 대가를 치르게 된다. 노동과 규제개혁 해야 된다. 총리님 이분들께 어떤 답변을 드리겠습니까? 네, 제가 존경하는 경제 분야의 원로들의 말씀 무겁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규제개혁, 네. 노동개혁, 특히 노동개혁 네, 우선 규제개혁은 국회에서 여야 의원님 여러분께서 시작되었습니다. 결단을 해주셔서 큰 고민은 넘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도움에 힘입어서 더욱 속도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노동개혁의 문제는 지금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과거의 노사정위원회가 상당히 속도를 내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근자에 그 위원회의 지도자들 모시고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좀 대화를 좀 더 빈번히 하면서 가장 좋은 방법이 뭔가 우리 사회가 그동안에 해결하지 못했던 노동 현안들에 대해서도 생산적인 방향의 개선이 나올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독일 사례 한번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질문을 다른 분이 하셨습니다만은 슈레더 총리 2003년에 아젠다 2010 하르츠 개혁 발표했지 않습니까? 그 내용 보면은 경제 친화적인 노동 개혁, 성장에 도움이 되는 노사 관계가 기업들의 채용을 쉽게 해서 결국은 고용을 늘렸다. 실업률도 떨어뜨리고 기간제 근로를 도입해서 여성 취업률을 높였습니다. 실업급여를 32개월에서 12개월로 줄였습니다. 연금 수령 시기도 65세에서 67세로 늦추었습니다. 총리는
개혁은 인기 없다, 정권을 놓칠 수도 있다, 그러나 누군가는 해야 된다, 이렇게 하고 아젠다 2010이 착수되는 거 보고 2005년에 불신임만 본인이 제출하고 본인이 사임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정권을 넘겨받은 메르켈, 정적이었던 슈레더가 하는 이 정책을 계속해서 해서 결국은 독일, 유럽의 병자에서 G3로 키워냈습니다. 언론인 하셨고 국회 사선하셨습니다. 도지사님 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경륜과 내공이 뛰어난 이낙연 총리님께서 한국의 슈레더 역할을 해 주십사 하는 전문가분들 기대가 많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러지 않아도 우리말로 번역된 슈레더 총리의 자서전을 제가 탐독했습니다. 그리고 슈레더 총리 본인도 제가 뵌 적이 있습니다. 많은 가르침을 받았고요. 제가 이런 위대한 개혁을 할 만큼의 역량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자신 없습니다만 시기도 봐가면서 노력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